네,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이야기, 오늘의 생활경제 시작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이른바 무주택 가구, 이제 1,000만 명에 가깝습니다. 특히 월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세입자 부담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흐름이 확연합니다. 국내 월세 거래량이 2022년엔 84만 건, 지난해에도 83만 건 수준에서 머물렀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단기간에 크게 올라서 이미 1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105만 6,898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급격한 증가세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로 전세금 마련이 더욱 까다로워지면서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월세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매달 내야 하는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임차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가 10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는 6월보다 0.03%포인트 낮은 2.51%로 집계됐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이르면 내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7월 말 기준 1,374만 5천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39% 하락했습니다. 이를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4,535만 9천 원 수준입니다. 전국 민간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592만 7천 원으로 1.31% 올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아직까진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이 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벌어질지 주목되는데요. 보도에 윤영섭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는 은행 등이 파산해도 이용자의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5천만 원인 한도가 24년 만에 2배 오르는 겁니다. 이 때문에 평균 예금 금리 수준이 높은 이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진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이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은행의 예금 잔액은 2,270조 원, 연평균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증가폭이 크진 않았고 상호금융권 증가율도 미미했습니다. 아직 제도 시행 전이기 때문에 자금 이동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기에 이금융권 중심으로 고금리 상품들이 나온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이동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빅5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을 거예요. 저축은행 쪽에서는 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저축은행권의 평균 예금 금리는 여전히 3%대로 다른 업권과 비교해 높은 수준입니다. 또 저축은행권에선 10% 안팎의 고금리 특판 상품들이 줄지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금융권의 고금리 상품들에 대해 모니터하고 자금 이동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정부가 평일 야간 시간대나 휴일에 소아 환자를 돌보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20% 가까이 확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현재 전국 119곳이 운영 중인 달빛 어린이 병원을 오는 2030년까지 140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달빛 어린이 병원은 응급실에 비해 대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증 환자를 진료할 소아응급센터 3곳을 추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올해 11월부터 액화 천연가스도 일반 주유소처럼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에 충전하는 셀프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충전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고 야간, 공휴일 운영이 확대돼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약사나 한의사인 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했던 반려동물용 샴푸, 린스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 관리자 자격도 일정 수준의 학력과 경력을 갖춘 경우로 연내 완화됩니다.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도 내년 상반기까지 명확히 정비해 공개됩니다.